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이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뜨거운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에 김의겸 대변인은 이제 겁먹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사와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영부인 자격 떼내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검찰에 수사받아라 용산이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얼토당토 않는 터무니없는 고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지 않은 고초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겁먹지 않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문제 삼아 임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외에 우리 기술이라는 또 다른 작전주 매매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물론 대통령실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희가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작전주라면 그게 작전주라는 분명한 증거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첫 번째. 그리고 주가 조작을 했다면 작전 세력이 누구인지 적어도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얼마를 투입해서 주가 조작을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던 게 10,000원이 됐다든가 이런 정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해 이제 선수라 그러죠. 돈을 대는 사람이 있고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주와 선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 이 정도는 얘기하면서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로 주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좀 있으면 주식시장이 열리면 지금 오늘도 수십만 명이 그럼 주가 조작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매도한 사람이 다 얘기한다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그야말로 뭔가 가능성을 제기하려면 육하원칙은 적어도 얘기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래도 또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라면 엄밀하게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만으로 주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자체 사실로 왜 또 이럴까, 이분이 청담동 그 의혹 제기하면서 좀 속된 말로 재미를 봤잖아요. 2022년 후원금이 꽉 찼다, 조기 마감했다 하면서 자랑한 사실 있지 않습니까? 2023년 이제 새로 또 후원금을 모금해야 되니까 그런 또 이런 이목을 좀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김의겸 대변인은 물론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매체의 보도 내용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이제 또 따져봐야 될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빙성의 문제는요, 사실은 이게 국민 신뢰의 문제하고 저는 직결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전방위로 이루어지는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그럼 이게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후보 시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가 조작 일당들의 어떤 1차 조작 이후에 2010년 5월 이후에는 완전 절연을 했고 계좌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판에서 검사가 그 주가 조작 일당을 추궁하고 그 재판에서 공격하는 그 발언들을 좀 보면은요, 기록들을 좀 보면은요, 이게 그 주가 조작을 일당과 절연했다는 그 이후에도 일당들이 김건희 파일, 계좌 거래 내역 같은 걸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지금 이 이야기도 검사의 말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공판 과정에서. 그 시기에 우리 기술이라는 것도 매도를 했는데 작전주로서 이 일당이 관리한 주식 종목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때 추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하면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런 거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그 김의겸 의원이 파고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런 걸 제기를 하려면 가볍게 너무 일반화시켜서 던지면 안 된다. 왜?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만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책임 있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물론 그리고 이게 공판 검사가 이제 재판 중에 나온 뭐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또 대통령실 이야기로는 우리 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고 없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도 없다. 재판 중이지도 않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면 그러니까 저렇게 사실관계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해명한 거. 우리 기술이라는 게 작전주 전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전주라면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뭐 금융감독원에서 뭐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뭐 이렇게 저 공시를 하죠. 워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가짜 뉴스라면 가짜 뉴스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책은 진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우리 기술 20만 주를 취득한 계기 그리고 그것을 매도해서 뭐 얼마를 뭐 얻었다든가 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든가 아니면 손실을 봤다든가 하는 것으로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형사 고발을 한다? 이런 건 좀 바람직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대통령실에서 계속 그와 같은 사실관계 해명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작전주 아닌 걸 해명하라, 뭐 주가 조작 아닌 걸 해명하라 얘기하는 것은 참 적반하장이죠. 자신이 의혹을 제기할 때 그런 근거를 충실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누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그 명품 가방 내가 훔친 걸 봤는데 라고 한다면 훔친 거 아닌 걸 증명해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근거를 제기하고 그 상대방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의혹을 제기해놓고 아닌 걸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노동일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공당의 대변인이 이런 여당의 이야기입니다. 또 무책임한 거짓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고 이제 여당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노동일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김 대변인이 지난해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추원금을 다 걷는 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또 이번에도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혹을 제기해도 김의겸 의원은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 본인이 실수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굉장히 그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과거사가 좀 굴레가 조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예. 그 메신저 어떤 신뢰라는 거는 굉장히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메신저의 신뢰가 좀 붕괴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이런 문제 제기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문제 제기라면 굳이 김의겸 의원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전략적으로 다른 사람, 좀 메신저의 신뢰가 좀 강한 사람, 국민에게 좀 잘 소구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은 훨씬 더 전략적이고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TF를 공개 출범시키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특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또 있거든요. 글쎄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는데 예. 미진하다든가 그 이후에 이제 보통 특검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가 미진하다는 국민적 어떤 공감대가 있다든가 아니면 검찰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굉장히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다시 특검을 통해서 뭔가 진실을 규명해봐야겠다든가 그런 몇 가지 이제 그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특검이 제대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냐? 글쎄.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얘기는 또 오래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사실은 뭐 어떤 거라도 지금 이런 거 법안 발의하는 거니까,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거니까 법안 발의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법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왜 실행을 못하고 계속 특검 얘기만 군부를 떼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면 빨리 하세요. 이렇게 자꾸 군부만 떼지 말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결국 이재명 대표에 쏠려 있는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 쏠려 있는 그런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이렇게 이 김건희에서 특검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공감을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제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인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은 언론에 순방 일정이 유출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진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것을 두고 좀 그 홍보 수석인 김은혜 수석이 아닌 부대변인인 이재명 부대변인이 사의를 표한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책임은 권한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지는 게 맞잖아요. 만약에 홍보수석실에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게 여러 차례 일어났다. 그러면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대통령실의 용산 개편, 대통령실 개편을 보면은요. 과거에도 실무자금만 책임을 졌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실무자금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사법에서도 과잉 금지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지금 용산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일종의 부속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료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정원이 배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시스템이라는 게 다들 정원이 부족해가지고 정원 한 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다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정된 정원들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세 자리나 공석으로 놔두고 있다? 이것도 역시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용산은 한번 문제를 점검해보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어떤 이야기와 행동을 보여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이 대변인도 뭐 거의 몇 개월째 공석인 상태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부대변인마저 그만뒀으니 홍보수석인 김은혜 수석이 이제 대변인 역할도 하고 후대변인 역할도 하고 홍보수석 역할도 하는 1인 3역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홍보수석실의 업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국민들이 대통령실을 참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 걱정스러운 얘기인데 예. 이 내용을 보면 이 사태를 보면서 조금 그 이유가 석연치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 순방 일정은 이제 기자들과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언론사 여러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런 것도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또 기자들이 공유하는 그런 일정이 또 유출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관행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다. 그리고 또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또 정보를 얻어가지고 자기 기업들에게 하는 것도 대관 업무의 일종이고 그게 다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늘 유출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유출된 게 문제라면 그 유출한 기자를 문제 삼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엉뚱하게 왜 부대변인을 경질했다? 그 이유가 석연치 않고 먼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변인도 공석이고 또 지난번 MBC 기자하고 말다툼 벌였던 홍보비서관도 지금 공석이고 부대변인 공석이고 이렇다면 부대변인이 필요 없는 건지 필요 없는 직책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렇다면 아예 없애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필요한데 그걸 공석으로 이렇게 몇 개월간 놔둔다? 이것도 사실은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벌어지는 것들이 결국 대통령실 내부의 갈등 때문이 아닌가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좀 정리해서 빨리빨리 국민들 앞에 이런 것들이 왜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런 것 시스템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밝히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참으로 억지스럽고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까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 기자회견 내용으로 보면 검찰이 본인을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겠죠?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그 비리 혐의 아닙니까? 아직 범죄가 뭐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이게 대선 시절부터 계속 나왔던 대장동 문제, 또 새롭게 불거진 백현동 문제, 위례 신도시 문제, 또 성남 FC 문제 이런 것들이 대선과 무슨 관련이 있었나요? 성남시장 시절에 빚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최종 결재권자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지 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검찰이 조작한다? 그에 많이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그것이 정치에서의 대선 패배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근데 만약 이 발언을 뒤집어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이런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을 건가? 전혀 안 됐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이 친 이재명계, 비 이재명계 사이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제가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많은 의원님들은 이것은 불공정한 수사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검찰이 적어도 체포동의안을 신청할 정도면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그런 준비를 해서 와야지. 무기명 투표라는 게 뭡니까? 의원들이 각자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앞서서 대선에 패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다. 그리고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자, 본인은 일단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 측근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를 좀 걱정하는 것 같고 좀 목소리를 좀 다르게 내는 쪽에서는 당 자체를 그리고 당의 어떤 총선이나 미래를 더 걱정하는 것 같아서 나름의 다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김종민 의원이 잘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입에 좀 달려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그 기소 이유를 그리고 체포 영장을 그 국회에 보낸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회를 좀 무시하는 듯하고 국회를 좀 조롱하는 듯하고 마치 적을 대하는 듯한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그 말에 소구력이 없어서 그것이 투표에 잘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을 설득하는데도 저는 실패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이 정말 그 이유와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야당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듯이 잘 준비를 해와서 그리고 드라이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야당의 의원들도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양쪽이 다 프레임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방탄 프레임을 이재명과 민주당에 씌우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지금 이거가 보복 수사다. 뭐 수사가 너무 과잉이고 불공정 수사고 이 검찰에 공정 리스크가 있다. 이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이재명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2차 소환에 응한 이유가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발부하지 않게 하려고 신청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한동훈 장관이 또 국회에 와가지고 이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죄목을 낱낱하게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을 막으려고 지금 2차 소환에 응한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일관되게 늘 어떤 사람이라도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도망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거나 되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이 대표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도망갈 리는 없는 것이고 근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이전에 도망가지는 않겠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소환에 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체포영장 청구 빌미를 명분을 주지 않겠다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계속해서 소환에 응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사실상의 묵비권 행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써간 그 답변서, 진술서 그것만 제출하고 뭐 그거로 가름한다든가 모든 질문에 그렇게 대답한다면 사실은 조금 지나서는 검찰에서 이건 증거에 인멸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증인들과 말을 맞출 우려도 있고 새로운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고 그렇다는 것 때문에 하게 되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체포영장, 구속영장 빌미를 주지 않으려 한다면 소환에 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고 본인이 지금 무죄를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죄를 주장한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내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이렇게 전후 이 사정을 설명해야 될 것이고 검사와 다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충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에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